작업이 무엇인지 명령어로서 만들어 놓은 문서를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작업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야 너는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잘 봐라. 그 다음에 값이 들어오면은 너는 잘 기억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처리는 이렇게 하고 결과로 뭘 보내줘라 라고 총괄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책임자가 CPU라고 보시면 돼요. CPU가 총괄 매니저, 사람으로 따지면 브레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눈, 손, 발, 입과 같은 신체 기관들에게 명령을 내림으로써 컨트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프로그램 언어가 나와 있는데 기계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문자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어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기계는 자연언어로 대화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0과 1, 기계어로만 명령을 받아들이고 기계어로만 결과를 내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언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고급 언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고급 프로그래밍, 고급 언어라고 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배우는 파이썬, 모든 랭귀지의 기본인 C,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만드는 HTML 이런 것들이 모두 고급 언어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급 언어는 자연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0과 1로 구성된 기계어로 얘가 바로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번역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번역 소프트웨어.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컴파일러라고 해요. 한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이 만나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중간에 통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통역사 역할을 하는 게 번역 소프트웨어이고 그런 번역 소프트웨어
여전히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저급 언어 카테고리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어는 이렇게 기계어로 소수의 알파벳 1대1로 매핑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또 뭐라고 하느냐면 기호화된 언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전용 소프트웨어가 번역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전용의 번역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전용 번역기가 뭐냐? 어셈블러가 됩니다. 어셈블러. 주로 이런 어셈블리어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데 바로바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7, 800명밖에 없어요. 나는 내 몸값을 높이고 싶어. 월급 받고 싶은 대로 받을래. 그러면 C 언어 파이썬 배울 게 아니라 저 어셈블리어 배우셔야 돼요. 이런 게 있고, 그러면 고급 언어 C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0과 1로 번역해주는 번역 소프트웨어를 거쳐야 되는데 번역 소프트웨어로는 뭐가 있느냐? 기계어로 번역해줘요. 첫 번째는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있고 두 번째는 인터프리터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파이썬은 어떤 번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면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요. 파이썬, HTML, 그 다음에 스크립트 붙은 언어들은 전부 인터프리터 번역기에 의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컴파일러는요, C 계열 언어들, C, C++, C#, 자바 이런 것들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일단 파이썬, HTML, 어쩌고저쩌고 스크립트가 아닌 것들은 모두 컴파일러형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차이점이 뭐냐? 굳이 몰라도 되는데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컴파일러형 언어는 얘가 오타가 없어요. 그리고 문법에 맞게 다 했어요. 그러면 기계어로 기계어로 된 오브젝트 파일. 오브젝트 파일은 확장자가 .obj 파일입니다. 오브젝트 파일, 즉 목적 파일을 생성을 해요. 기계어로 짠!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실행할 때는 빠르겠죠. 네. 한 번만 번역을 해놓으면 실행 속도가 빨라요. 인터프리터는 반대입니다. 번역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번역을 해요. 오타도 없어요. 문법에 다 맞아요. 그러면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한다, 생성하지 않는다? 생성하지 않는다. .obj 파일을 생성하지 않고 오류가 없으면 즉시 실행을 합니다. 어떻게? 라인마다. 그래서 HTML 웹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텍스트 같은 경우는 가져오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보여. 새로 고침 하면 바로바로 보여요. 그런데 덩치가 큰 움직이는 동영상,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 딜레이 타임이 발생한다. 그러면 드드드드 이렇게 보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얘는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하지 않고 한 줄 가지고 와서 오류가 없고 문법에 맞다 하면은 보여주기. 한 줄 가지고 와서 오류가 없고 문법에 맞다 보여주기. 실행하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얘는 느려요. 실행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우는 파이썬은 인터프리터형 언어이다. 아시겠죠? 이거 여기 LMS에 다 올릴게요. 네. 네. 그런 개념이 여기 PPT에 나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파이썬의 특징 어쩌고저쩌고 파이썬 특징 어느 언어에 비해서 라이브러리가 많아요. 라이브러리가 많다라는 얘기는 이런 경우에도 이런 기능이 사용이 되겠지? 미리 만들어놔야지. 이런 경우에도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사용자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놔야지. 라고 해놓은 게 바로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가 매우 많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설치, PIP 명령어만 사용하시면 바로바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바로 설치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아나콘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어서 파이썬을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꺽쇠가 나오는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있어요. 두 가지 모드에서 우리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 지난 시간에 파이썬 설치를 안 했나? 네. 자, 그러면 제 거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어서 제 거를 보겠습니다. 화면 차이는 굳이 어려운 건 없어요. 파이썬 받아놓은 거를 뭐만 체크를 하시냐면 인스톨 하고 싶어요. 화면 보이죠? 그럼 밑에 패스 추가가 있어요. 요것만 체크하시면 파이썬 경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실행 파일이 있는 경로를 추가하겠니? Yes, 체크 누르시고 인스톨 now 누르시면 금방 설치가 됩니다. 금방이라고 했는데 왜 금방이 안 되지? 역시 와이파이가 느려요, 여기는. 여긴 얘는 유선인데. 해놔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서 이런 모드 차이가 있는데 대화형 모드는 내가 실행을 해보지 않아도 보시면 프린트 괄호 열고 헬로 월드 괄호 닫고를 쳤어요. 이걸 다 치고 엔터를 누르면 헬로 월드가 나와요. 즉 한 줄 명령어 치고 엔터 하면 입력한 한 줄 명령어가 오류가 없을 경우 바로 다음 줄의 결과가 보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한 줄짜리 작성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크립트 모드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프린트 함수가 되는데 나 몰라! 하지만 프린트 느낌상 출력하는 걸까? 입력받는 걸까? 출력하는 거. 값을 출력하는 거. 어디에? 창에 결과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 누구가 됐든 출력 결과는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함수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여기 뒤에 괄호 열고 닫고가 붙습니다. 파이썬이 됐든 C가 됐든 다른 언어가 됐든 어쩌고저쩌고 명령어 뒤에 괄호 열고 닫고가 있다. 그럼 얘는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함수의 문법을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시처럼 프린트 함수는 괄호 안에 뭐가 있어요? 큰 따옴표를 묶어놨죠. 헬로 월드라는 문자예요. 큰 따옴표로 시작했으니까 큰 따옴표로 닫으셔야 되는데 간혹 숙제를 하실 때 오류가 나요. 왜? 큰 따옴표로 열었는데 작은 따옴표로 닫았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얘기했듯이 작은 따옴표 열었어요. 수. 큰 따옴표로 닫았어요. 엔터. 이러면 뭐라고 나와? 신텍스 에러. 야, 너 문법에 오류가 있어. 그래서 대충 라인을 알려주죠. 몇 번 줄? 첫 번째 줄. 그러면 뭐라고? 문법 모르니까 이렇게 짝꿍이 안 맞는 경우. 괄호를 여는 걸 2개 했는데 3개를 닫았다라든지 지금처럼 작은 따옴표를 했는데 큰 따옴표를 닫았다라든지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린트 함수는 출력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별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뭐를 보여줄 거냐면 나는 간단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한 줄씩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아이들이 실행을 했죠. 우리는 연산자를 가지고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연산자 넘어갈게요. 연산자에는 우선순위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와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우선순위가 누가 더 높을까? 당연히 곱하기 나누기가 높겠죠. 연산자 중에서 곱하기 x 아닙니다. 키보드에서 보시면 8번 숫자 8키 위에 별표가 있죠. 18 이게 곱하기. 컴퓨터에서 곱하기는 다 모두 별표로 사용해냅니다. x는 문자니까 별표 곱하기. 그럼 나누기는 슬래시 곱하기는 이런 거 모르더라고. 곱하기는 요거, 그 다음에 나누기는 요거 슬래시입니다. 그러면 내가 7 슬래시 3 하면 얘는 무슨 뜻? 7을 3으로 나눠라. 그래서 파이썬만 7을 3으로 나누시면 소수점이 나와요. 계산기 두들긴 거랑 똑같이 2점 뭐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는 더하기 빼기는 똑같아요. 빼기. 그 다음에 나는 몫이 필요해. 소수 이하 자릿수는 필요 없어요. 몫이 필요해. 그러면 그 몫을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떤 연산자를 사용하느냐? 슬래시를 사용합니다. 목. 그래서 야, 과목의 총합을 과목수로 나누시면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그 평균 가지고 몫을 빼요. 몫이 9 또는 10이랑 같으면 얘는 장학생 A. 그다음에 몫이 8과 같으면 B. 몫이 7과 같으면 C. 이렇게 학점 매길 수 있겠죠. 그럴 때 몫을 따로 뽑아내고 싶은데 몫을 구하는 연산자는 슬래시. 그럼 몫이 있으면 나머지도 있겠네.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입니다. 오늘은 다른 거 몰라도 돼. 요거 연산자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일단 연산자 중에서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를 산술 연산자라고 했고 산술 연산자가 우선순위 높습니다. 물론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겠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5예요.
구하세요 하면 파이 r 제곱이죠. 제곱은 어떤 연산자일까?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제곱은 곱하기가 2번이잖아.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하셔도 돼. 3.14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연산자가 있대. 거듭 제곱은 곱하기가 2개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설마 별표 2개? 네, 별표 2개 맞아요. 우선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산술 연산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산술 연산자보다 조금 낮은 게 관계 연산자가 있어요. 어머, 관계 연산자가 뭐야? 나와 같냐? 나보다 크냐? 나보다 작거나 같냐? 나와 같지 않냐? 이런 것들. 그게 관계 연산자가 되고, 관계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게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그리고 전기세 감면을 해주고 싶어요.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라면 감면, 또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감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감면을 해줄 거예요. 그런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 그리고 또는 관련된 거.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오늘은 산술 연산자만. 그러면 나는 방금 전에 뭐 원의 면적 구해라 라는 거를 했는데 반지름이 있어야 되겠죠. 반지름이 얼마인데 그래야 원의 면적을 구하지. 그래서 반지름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 일장 다 끝났어. 할 거면 하고 넘어가면 돼. 우리 2시간짜리 수업. 어디 갔어? 2장. 누구는 반지름을 10으로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내가 다시 실행할 때는 반지름을 7로 하고 싶어요. 그럼 원의 면적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10으로 입력한 값, 7로 입력한 값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는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좌변에 알파벳 또는 언더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숫자로 시작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변수는 보통 연상하기 쉬운. 내가 뭐 1, 20줄짜리 짜는 게 아니니까 이 변수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 거더라? 누가 봐도 ag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뭘 갖고 있는 것 같아? 나이를 갖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연상하기 쉽게 변수는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돼요. age는 내 나이 23살이다. 그러면 요거 는 기호는 같다가 아니에요. 절대 같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컴퓨터 언어에서는 assignment, 대인 연산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식이 됐던 23이라는 값이 됐던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넣어야 됩니다. 요게 이렇게 쓰는 거고, 반대로 23은 age, 마우스 튕기는 거 봐.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보여드릴게요. IDLE에서 age는 23. 빨간색 아무것도 없어요. 뭔 에러 뜨는 게 없죠. 내가 age 치면 23이라고 잘 나와. 반대로 23은 x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텍스 에러야. 이런 문법은 모든 언어를 통틀어서 없어요. 대인 연산
디셔너리 그런 게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값이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변수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반지름 요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텐데, 지금은 프린트 함수 하나만 해서 여기죠. 그죠? 그럼 나는 출력하는 게 프린트 함수예요. 그럼 값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값을 받아들이는 함수 1번 input, 2번 scanf. 뭐일 것 같아? 3번 read. 모르나? 값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1번 input, 2번 scanf, 그 다음에 3번 read. 몇 번일 것 같아? 답은 1번. 키보드로부터 값을 읽어드릴 때는 input. 2번은요?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C 언어에서. 우리는 파이썬이니까. 이거는 C. 이거는 C. 그러면 3번 read는요? 파일에서 읽어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거예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지고 올 때. 읽어라.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값을 받아들일 때는 input 함수. 함수니까 뒤에 괄호 열고 닫고 다 있죠. 그러면 제 거를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거를 봐봐. 키보드로부터 값 입력받을 거예요. 원의 면적 계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값 출력할 거예요. 벌써 동작이 3개죠. 그래서 여기 이 모드에서는 대화형 모드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벌써 3동작을 할 거라서 우리는 스크립트 창을 열 겁니다. 스크립트 창은 파일 메뉴 누르시면 뉴 파일이 보입니다. 파일 메뉴 뉴 파일 어디 갔지? 한글 아이디어 실행 파일 메뉴 누르시고 뉴 파일 메뉴를 실행을 합니다. 메모장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다음에 내가 뭐를 한다라고 했죠? 첫 시간이니까 다 써줘야지. 반지름 입력받기 할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고? 원의 면적 계산하기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적 출력 하기 요 작업을 할 거예요. 입력 받으려면 어떤 함수? input 함수. 그 다음에 면적을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계산한 값, 결과값 누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상되기 쉽게 면적을 area 변수에 계산된 면적 저장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출력하기. 출력하는 거 했죠? 어떤 함수? 프린트 함수.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빨라요? 안 빠르지? 자, 일단 물어봐요. 제가 일단 몰라 인풋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잠깐 질문 있어요. 저 샵이 뭐예요? 샵은 주석입니다. 주석은 그럼 뭐예요? 프로그램 실행과는 무관한 설명글입니다. 그래서 저 샵은 한 줄만 실행이랑 상관없이 설명문으로 쓰고 싶다 하면 샵을 쓰시면 되고, 여러 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작은 따옴표 짠짠짠
짜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은 따옴표 3개 요게 열어줄 주석하겠다 해서 여는 동작을 할 거고 작은 따옴표 3개로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까지가 열어줄 주석 끝 이게 됩니다. 닫아주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 3개 열었으면 작은 따옴표 3개로 닫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죠. 둘째 주 수업 프린트 함수, 인풋 함수 연습하는 시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몰라 제가 볼게요. 인풋 하면 얘가 실행을 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있는데 뭐하라고? 모르겠지? 그래서 사용자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 주소를 입력하라고? No. 우리는 반지름을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다가 친절하게 멘트를 쓰시면 돼요. 출력할 멘트 반지름 입력하세요 라는 멘트죠. 문자죠?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이용하셔야 돼요. 반지름 입력 이렇게 멘트를 인풋 함수 괄호 안에 따옴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이거 다 PPT에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것만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에러가 나. 입력했어. 7이면 7, 100이면 100. 입력한 값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인연산자 는을 쓰시고 어디에다가 입력할 건데 변수. 대인연산자 좌측에는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상되기 쉽게 라디어스라는 변수 내 마음대로 선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입력받는 거 끝. 다 했으면 면적 계산하면 되겠네. 계산한 면적을 어디 변수에다가 저장하자? 에어리어 변수에 저장하자. 에어리 변수에 저장하세요. 뭐를? 계산한 면적. 파이R 제곱이죠. 3.14 곱하기 라디어스 곱하기 거듭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디 갔지? 라디어스. 아니면 이제 별표 라디어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면적이 잘 나오는가 프린트 함수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프린트 출력할 내용은 괄호 안에 큰 따옴표로 쓰시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할게요. 처음 보실 거야. 반지름이 머리가 지금 여러분은 다른 학교 2시간짜리를 지금 1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너 교재 샀니? 네. 아우 너 어떻게 손질했어? 아이디어니? 많이 하지 않았어? 바로바로 실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트북 갖고 다니시면 또 이거 어디서 봤니? 근데 저기 구글 차에 들어가서
나뉘어져 있고. 아, 거기에서 파티션 나뉘어져 있지. 그건 안 나뉘어져 있니? 어떤 from 한자도 눌러봐봐. 내 PC 밑으로 내려와. 내 PC. 아이고, 파티션도 안 나눠놨네.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아직 혼내는 게 아니라. 자, 본인 노트북은 뭐가 됐던지 간에 파티션은 2개 이상으로 나눠놓는 게 좋죠. C 드라이브는 프로그램 설치용, D 드라이브는 데이터 보관용. 그래서 프로그램 뭘 설치하더라도 속도가 느려졌어, 뭘 지우고 싶어, 지저분해, 다 밀 거야. C만 날리면 돼요. D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파티션을 2개 이상으로 나눠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티션이 안 나뉘어져 있으면 그냥 문서 폴더에다가 하시면 되고, 문서 폴더에다가 하세요. 그냥. 저는 D 드라이브가 나뉘어져 있어서 D 드라이브에 하얀색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앞으로 실습하는 코드는 여기에 보관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 뭘 새로 만들 거야? 텍스트 문서를 새로 만들 거야. 뭘 만들 거야? 폴더. 보이죠? 폴더. 그래서 폴더의 이름 파이썬 실습이라고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오늘은 031 2주차지. 2주차 수업이죠. 첫 번째 파일이다. 빼기 1. 지금 확장자는 .py로 저장이 돼요. 파이썬의 앞에 2글자 py로 저장이 됩니다. 2주 빼기 1. 2주 빼기 1로 저장을 했어요. 와우! 실행이 됐어요. 물어보지요? 뭐? 인풋 함수에 의해서 반지름 입력. 커서가 깜빡깜빡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 반지름 10 오류 날 거예요. 엔터. 오류가 나왔어요. 코드에 뭐가 오류가 났지? 몰라. 그랬더니 얘가 뭐래? 오류의 종류 타입 에러라고 나옵니다. 몰라. 나는 영어를 몰라. 그래서 여기 뭐래? 난 int. 정수형이 아니야. 왜? 10이라고 입력했는데 정수형이 아니래. 그래서 타입 에러가 나왔어. 그러면 다시 input 함수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input 함수는 이것도 첫 시간이니까 그대로 제가 LMS에 올릴게요. input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값이 정수더라도 값을 모두 뭘로 취급한다? 문자로 취급을 해요. 10 입력해도 문자 1, 0으로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에 10이라는 문자에 3.14 곱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라는 곱셈 수식에 적용을 하려면 입력받은 값을 뭘로 바꿔야 된다? 수치 데이터로 바꿔야 됩니다. 수치 데이터로 바꿔야 됩니다. 수치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수값이면 되겠죠. 그래서 int로 감싸시면 돼요.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input 함수 어쩌고저쩌고 있었죠? 그 input 함수를 밖에 뭘로? int로 감싸주시면 어떻게 된다? 정수로 바뀌어요. 정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input 함수 어쩌고저쩌고 요거 전체를 어디에? int 안에다가 넣자. int 괄호 열기
정수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곱하기 계산 다 될 거예요. 일단은 타입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다시 한번 실행. 단축키 기억 못했죠? run 메뉴, run 모듈, FOP. 또 물어봤어요. 반지를 반지를 입력하시오. 니 10. 와우! 타입을 안 났죠? 그러면서 반지 이름이 10인 원의 면적 314점 빵빵빵 빵빵빵 나옵니다. 이제 요것만 %D와 %F만 설명하면 마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제가 올려놓은 거 한 번씩 실습해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뭐야 보세요. 프린트 함수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거 다 출력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지 이름이 나왔어. 그런데 %D라는 곳에 10이 나왔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얘를 형식 지정자라고 합니다. C 언어에서 다른 언어에서도 다 써요. 일단 프린트 함수에서 사용하는 형식 지정자.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D가 나왔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첫 번째 %D가 나왔어. 그럼 얘는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퍼센트 자리에 데시멀 형식으로 출력해라. 데시멀은 10진 정수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인트에서 %i로 하지 왜 %D로 했어요? 파이썬 개발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 10진수 그대로 출력해라 해서 퍼센트 자리에 데시멀 타입으로 출력해라.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후! 또 감이 오죠? 뒤에 %F였어요. 그럼 쟤는 뭘까? 똑같이 퍼센트 자리에 어떤 형식으로? 플로트 형식으로 출력해라. 데시멀 형식은 10진 정수. 플로트는 소수점을 포함한 실수. 그래서 형식 지정자가 한 개라면 그냥 퍼센트 라디어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퍼센트가 지금 두 개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닫는 따옴표 뒤에 퍼센트 자리에 출력할 게 두 개 이상이야. 그래서 괄호 열고 첫 번째 변수인 라디어스는 첫 번째 형식 지정자 자리에, 두 번째 변수는 두 번째 형식 지정자 자리에 맞춰서 출력이 됩니다. 어려워요? 반응이 있어야지 내가 다음 시간에 뭘 조정을 하던가 하지. 어려워요? 어렵지는 않죠? 생소해서 그럴 거예요. 생소해서. 그 다음에 어머 실행을 했더니 이거 그러면 뭐예요? 314점 빵빵빵 빵빵빵. 플로트 타입은 기본 소수점이 6자리까지 무조건 출력을 해요.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그럼 나는 이렇게 해볼까? 퍼센트 점 EF.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퍼센트 점 EF를 해놓고 반지름 입력 출
7 반지름이 7인 원의 면적 153.86 뭐지? 다시 실행해봐야지. FOT 반지름 10 아까처럼 10 했더니 314점 빵빵 감이 와요. 점 2 F는 소수점이야 몇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A도 간혹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어디 갔어? 퍼센트 손으로 시험 보다 보니까 F.2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신텍스 일어나요. 플로트 타입으로 출력할 거에 어디 자리에? 퍼센트 자리에. 그래서 소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하고 싶어. 플로트 타입 이렇게 쓰셔야 돼. 그럼 지가 알아서 셋째 자리에 있는 수가 반올림이 되면 반올림을 합니다. 4, 4, 5, 2를 해서 소수점 이하 둘째까지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 점 1 F 하면 어떻게 해? 그렇죠.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점 빵 F. 그럼 나 해봐야지. 여기를 점 빵 F로 올려보겠습니다. 7 아까 반지름 7 했을 때 153.86이 나왔는데 7 입력하면 어떻게? 정수.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가 반올림이 되죠. 그래서 154. 아시겠죠? 그러면 설마 마이너스 1은? 이제 이거는 이론짜리 반올림하는 FOQ를 누르시면 똑같이 153.8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7 하면 아이고야 언서포트는 지원되지 않는디야. 아닌데 나 이거 했는데 미안해요. 마이너스 1점 F 7 안 보시게 되네. 마이너스 내가 잘못했나? 뭐를? 왜 실수를 점 1F 점 마이너스 1F 이렇게 안 주게 되는데? 나 이거 했는데? 이거 어제 했는데 아이고 어제 했는데 까먹었네. 마이너스 기다려봐. 1 했나? 7 그러면 마이너스 2 아이고 7 변화가 없네? 내가 뭘 잘못 썼지? 일단 이거는 잠깐 보류해보세요. 어제 어떻게 썼더라? 여기 지금 위치만 바꿔줘서 틀린 것 같은데 보통 일단은 정수 부분까지는 해결이 됐고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거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거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00의 자리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얘가 적용이 안 되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오지한 볼기. 점 0 F는 이제 반올림 정수까지. 요것도 다 반올림하여가 들어가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요걸 가지고 다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가로가, 세로가 입력받아서 삼각형의 면적 구하세요 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죠?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못하시려나? 봐봐. 가로에다 입력받으래. 그러면 인풋 함수 2개 써야 돼. 이거 카피. 그래서 얘가 가로니까 뭐 W 저장. 그 다음에 또 세로의 값 입력하세요. 정수형으로 변형시켜서 H 변수. 자, 인풋 함수 이 줄이 2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면적 계산을 해. 에어리어는 가로 세로 곱하기 하시면 되잖아. W 곱하기 H. 그 다음에 가로 %D 세로 %D인 삼각형의 면적 %D로 하시던 F로 하시던 하시고 여기다가 W, H, 에어리어 하시면 되겠죠? 이해돼? 이건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한 개만 추가하세요. 부피 구하는 걸 하시면 돼요. 부피 구하는 거. 부피를 구하시려면 높이가 있어야 되겠죠. 높이. 그럼 나는 H라는 변수에다가 이거 내가 다 할게.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뭐만 부피 구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H 위에 있는 거 복구 타시면 돼요. 바지름 입력? 노노노노. 높이 입력해라.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고 그래요. 반지름 입력 받았고 높이 입력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 부피 구하시오.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3.14 곱하기 라디어스 곱하기 라디어스 곱하기 높이 하시면 돼.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부피를 어느 변수에 볼륨에서 볼 변수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게 퀴즈. 사진 안 찍어도 이거 엘리베이터 다 올릴 건데. 그래서 부피를 또 공식도 다 써놨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출력 형태만 살짝 다르게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출력 형태 저거는 그대로 두시고 여기 밑에다가 하시면 돼요. 출력 형태 어떻게? 이렇게 뭐지? 높이가 H. 이제 높이가 h인, 그러니까 우리는 입력한 값 높이가 예를 들어서 9라면 9인 원의 높이는 얼마다 값 출력하시면 되겠죠? 퍼센트 F로 하셔도 되고 퍼센트 점 뭐 F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여기다 지금 제가 X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은 돼요. 그러면은 집에 가셔서 할 거는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하시면 되는데 봐봐.
볼게요. 다운 받았어요. 제가 LMS에 올린 파이썬 파일에 더블 클릭해요. 이거 보여주고 있죠? 더블 클릭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더블 클릭하면 실행 프로그램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드를 추가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했듯이 똑같이 ideally to를 실행하시고 앞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두 줄을 삽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열어야 돼. 기존 파일. 파일 오픈. 다운로드 받은 2주 빼기 1 파일. 더블 클릭. 유후. 나왔죠? 그럼 어디에다가 하셔라? 퀴즈. 여기 작성하래. 요거를. 그럼 여기 밑에다가 작성하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출력 형태 이렇게 하래요. 프린트하면서 쓰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작성하시면 돼요. 제가 빈 줄 집어 넣었습니다. 여기에 한 줄, 여기에 한 줄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 그치?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 여기 위에는 이대로 볼 변수에 저장하시오. 요 수식을. 그 다음에 출력하시오. 출력 형태. 이런 식으로 출력하래요. 프린트 함수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뭐만 바꾸시면 돼요. 라디어스가 아니라 에어리어가 아니라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숙제를 내지 말까? 첫 시간이니까? 이제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잖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 내가 이름을 못 외워서. 자, 봐야지. 1학년한테 물어봐야지. 김세진? 안 나오셨어? 김세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집에 가서 과제로 내면은 요거 두 줄 쓸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워해. 저 학생은 전자공이니까. 전자공이 아닌 그러면 1학년 임정현! 임정현! 이거 할 수 있겠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 두 줄 코드 삽입해서 작성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LMS에 올리세요. 아시겠죠? LMS 과제란에 이렇게 퀴즈 있으니까 하세요 라고 올릴 테니까 거기에 파일 첨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